2022년 11월 인천 중구의 한 산업단지 외곽에서 진행된 파산 자산 정리 경매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여러 중고 장비와 폐기 직전의 물건들이 가격표처럼 취급되는 자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질적인 이익이 남을 물건만을 빠르게 골라냈다. 그날 현장에는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활동해온 자산정리업자 이동현도 있었고, 그가 이끄는 업체는 인천과 수도권 남부 일대에서 꽤 알려진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주로 건물 단위로 자산을 사들여 분해하고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만들어 왔고, 현장에서는 언제나 중심에 서는 인물이었다. 그날 경매의 끝자락에 가까워졌을 때 사람들의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던 하나의 물건이 남아 있었다. 외형이 심하게 손상된 금속 금고였다. 표면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도어는 열기에 의해 뒤틀린 상태였으며 다이얼은 중심에서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다. 그 금고는 오랫동안 방치된 폐기물처럼 보였고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단 한 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몇 차례 호가가 있었지만 금세 무시되었고 현장 분위기 속에서 그것은 가치 없는 잔여물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때 박진석이라는 이름의 노인이 그 금고 앞에 서 있었다. 72세, 인천 중구에서 작은 열쇠 가게를 운영하는 마지막 세대의 기술자였다. 그는 이미 이 지역에서 거의 사라진 직업군에 속해 있었고 디지털 도어락과 보안 시스템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그의 기술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일을 이어가고 있었고 경매 현장에서도 그저 주변인처럼 조용히 머물러 있었다. 박진석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금고를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그에게 그것은 단순한 고철이 아니었다. 외형의 손상과는 별개로 내부 구조에 대한 감각이 그의 오랜 경험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그는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금고의 다이얼을 한번 천천히 돌려본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 짧은 순간 내부의 휠이 아직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저항과 마찰이었지만 그에게는 명확한 신호였다. 경매 진행자가 마지막으로 가격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현장의 시선은 이미 다른 물건들로 옮겨가 있었다. 그러나 박진석은 그 금고를 선택했다. 12만 원이 그 금액은 누구에게도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동현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공개적으로 그 결정을 조롱했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반응에 동조했다. 금고는 그 자리에서 쓸모없는 철덩어리라는 평가를 받았고 박진석의 선택은 시대에 뒤처진 판단처럼 소비되었다. 하지만 박진석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다른 기준으로 그 물건을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외형이나 시장 가치가 아니라 그 안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구조와 정보였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잠긴 것을 여는 일만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경우를 경험해왔다. 타버린 금속, 변형된 부품, 멈춘 것처럼 보이는 구조 속에서도 여전히 작동하는 핵심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금고는 과거 인천의 한 호텔에서 나온 물건이었다. 한올프라자 호텔. 2006년에 발생한 화재로 완전히 소실된 건물이었다. 당시 사건은 지역 뉴스로 크게 보도되었고 건물의 소유주였던 최민규는 화재가 발생한 후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건은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상징처럼 남아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무모한 선택으로 기억했고 그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화되었다. 박진석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그 당시 보도를 접했을 때부터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느꼈다. 단순한 재산 집착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딘가 맞지 않는 점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문은 더 이상 다루어지지 않았고 사건은 하나의 결론으로 고정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 금고가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금고는 트럭에 실려 그의 가게로 옮겨졌다. 무게는 상당했고 외형은 이미 기능을 상실한 것처럼 보였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그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고 며칠 사이에 그 이야기는 인근 상권 전체로 퍼져나갔다. 오래전부터 박진석을 알고 있던 사람들조차 그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판단을 끝낸 상태였고 그 판단은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에서 나온 결론이었다. 금고의 다이얼이 보여준 작은 반응, 내부 구조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는 확신, 그리고 그 물건이 가진 과거의 맥락까지 모든 요소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이후 박진석은 다시 자신의 작업 공간으로 돌아갔다. 그곳은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은 방식으로 유지되어 온 장소였다. 최신 장비나 자동화 시스템 대신 오래된 도구와 손의 감각이 중심이 되는 공간이었다. 그는 그 금고를 그곳에 두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가 평생 동안 해온 일은 단순했다. 닫힌 것을 여는 것,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다. 시간, 집중,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였다. 세상이 그 가치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는 그 방식을 버리지 않았다. 그날 경매장에서 시작된 선택은 단순한 물건 구매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혀진 하나의 사건과 다시 연결되는 시작점이었고, 동시에 한 사람의 삶 전체가 담긴 기술이 마지막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기도 했다. 박진석이 금고를 선택한 결정은 우연이나 충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가 평생 동안 쌓아온 기술과 판단 방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 속해 있었다. 1968년 서울 종로의 작은 공방에서 시작된 그의 견습 시절은 단순한 직업 훈련이 아니라 하나의 사고방식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당시 그는 기계식 잠금 장치를 다루는 장인 아래에서 배웠고 그 교육은 속도나 효율이 아니라 정확성과 인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시절의 열쇠공들은 단순히 열쇠를 복제하는 기술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잠금장치 내부의 질서와 패턴을 읽어내는 역할을 맡았다. 박진석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잠금장치를 직접 다루며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을 익혔다. 각각의 금고와 자물쇠는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도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그것을 하나의 언어처럼 받아들였고 반복을 통해 그 언어를 익혀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는 빠르게 변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전자식 도어락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의 주거 공간에서 기계식 잠금 장치가 사라졌다. 은행과 기업도 디지털 보안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전통적인 열쇠공의 역할은 급격히 축소되었다. 많은 동료들이 업계를 떠났고 일부는 완전히 다른 일을 선택했다. 그러나 박진석은 남아 있었다. 그가 남은 이유는 단순했다. 그는 그 기술을 단순한 생계 수단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매일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갔다. 고객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남아있는 일들은 대부분 더 복잡한 경우였다. 오래된 건물의 금고, 기록이 남지 않은 자물쇠, 혹은 구조를 알 수 없는 잠금 장치들이 그의 가게로 들어왔다. 그때마다 그는 동일한 접근 방식을 유지했다. 외부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 구조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그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과는 대부분 성공적이었다. 그날 경매장에서 금고를 마주했을 때 그는 과거에 다루었던 수많은 사례를 동시에 떠올리고 있었다. 화재로 인해 외형이 손상된 금속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내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그는 다이얼을 통해 전달된 저항에서 다른 신호를 감지했다. 내부의 휠이 완전히 고착되지 않았고 최소한 일부 구조는 여전히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판단으로는 무시될 수 있는 수준의 차이였지만 그의 기준에서는 결정적인 요소였다. 경매 이후 며칠 동안 그는 금고를 바로 열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이미 그 선택에 대한 평가가 끝난 상태였고 그에 대한 시선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일부는 단순한 실수로 보았고 일부는 고집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박진석은 외부 반응과는 별개로 내부적인 확신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금고의 상태가 아니라 그 안에 남아있을 가능성이었다. 그는 과거에 은행 금고를 개방하는 작업을 맡았던 경험을 떠올렸다. 그때도 외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사례였지만 내부 구조의 일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손상이 아니라 실제로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였다. 그리고 그 판단은 오직 직접 확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박진석이 사용하는 도구들은 대부분 오래된 것이었다. 최신 장비는 그의 작업 방식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손끝의 감각과 반복된 경험에 의존했다. 다이얼의 미세한 움직임, 내부 부품 간의 접촉,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빠른 결과를 요구하는 현대 환경에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유일한 해결책이 되었다. 그는 금고를 단순한 물건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의 시스템이었고 동시에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설계한 구조였다. 특히 호텔 금고는 일반 가정용 금고와는 다르게 설계되었다. 더 높은 보안 수준과 내구성을 요구받았고 화재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내부를 보호하도록 제작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박진석에게 중요한 단서였다. 또한 그는 금고의 출처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었다. 한울프라자 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온 장소였다. 그곳에서 발생한 화재는 단순한 사고로 기록되었지만 그 이후의 처리 과정과 결과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특히 금고의 존재는 공식적으로 크게 언급되지 않았다. 그것은 사건의 중심에서 벗어난 요소로 취급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잊혀졌다. 박진석은 이러한 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금고가 단순히 남겨진 물건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존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안에는 단순한 금전적 가치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접근하지 못한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사건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해제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임무는 금고를 여는 것이었고 그 이후의 판단은 다른 영역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이미 하나의 중요한 단계였다. 만약 금고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의미를 잃게 된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일해왔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기대를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과정에 집중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조건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접근은 외부에서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높은 수준의 집중력과 경험을 요구했다. 경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의 관심은 점차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조롱이 섞여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다른 일에 관심을 돌렸다. 그러나 박진석에게는 그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그는 금고를 열기 전까지 그 선택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그가 평생 동안 유지해온 원칙 중 하나는 결과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었다. 잠금 장치는 시간과 압박에 반응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요소들은 오류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그는 항상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고 외부 환경과는 무관하게 작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빠른 결과와 즉각적인 판단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진석은 그 흐름과는 다른 방향에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한 작업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신뢰했다. 금고는 여전히 열리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의 판단은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해 있었다. 그는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추측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 방식이었고
동시에 가장 정확한 방법이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좁은 길이야말로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영역이었다. 그리고 이번 금고 역시 그 영역 안에 있었다. 한울프라자 호텔이라는 이름은 한때 인천 중구에서 일정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지역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와 함께 확장되었던 상징적인 건물이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곳은 출장자와 장기 투숙객을 동시에 수용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환경이 변했고 대형 체인 호텔과 신축 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갔다. 최민규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도 먼저 체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호텔을 물려받은 이후 수년 동안 운영을 이어왔지만 수익 구조는 점점 악화되었다. 객실 점유율은 하락했고 유지 비용은 계속 증가했다. 금융권 대출이 누적되면서 재정적인 압박은 심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부에 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사업자의 입장에서 실패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05년 말 그는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기존 운영 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 정리를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었지만 그는 다른 방향을 선택했다. 그가 취한 조치는 일반적인 사업 구조 조정과는 달랐다. 보험 계약의 변경과 자산 배분 방식의 수정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 과정은 외부에서 쉽게 파악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거래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그 시기에 체결된 보험 계약은 이후 사건의 핵심이 되는 요소였다. 계약의 수익자는 개인이 아니라 특정 공공단위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는 일반적인 사업자 보험과는 다른 형태였다. 그러나 그 사실은 당시에는 거의 주목받지 않았다. 문서 자체는 존재했지만 그것이 어떤 의도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깊이 분석하지 않았다. 2006년 초 호텔의 운영 상황은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일부 객실은 장기간 비어 있었고 시설 유지 비용은 수익을 초과하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일반적인 선택은 매각 또는 폐업이었다. 그러나 최민규는 그 과정에서 시간을 끌었다. 그는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일정 기간 동안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을 택했다. 그의 행동은 외부에서 비효율적으로 보였다. 주변 상권에서는 이미 다른 사업자들이 빠르게 구조를 전환하고 있었고 시장의 흐름은 명확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존 상태를 유지했다. 그 이유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지만 이후 드러난 사실들과 연결해보면 그 시기의 선택이 단순한 지연이 아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2006년 3월 화재가 발생했다. 원인은 노후된 난방 설비의 결함으로 추정되었고 화재는 빠르게 확산되었다. 건물 내부 구조와 자재 특성상 초기 진압이 어려웠고 소방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 투숙객들은 대부분 대피에 성공했지만 최민규는 건물 내부로 다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선택은 당시 언론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었고 사건의 중심 서사로 자리 잡았다. 이후의 평가는 단순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해석되었고 그 결과는 비극으로 마무리되었다. 사건은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보도된 후 점차 잊혀졌다. 건물은 완전히 철거되었고 부지는 오랫동안 방치되었다. 보험 처리와 관련된 일부 절차는 진행되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금고의 존재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그것은 건물 내부에 있었던 여러 물건 중 하나로 취급되었고 화재 이후 잔해와 함께 정리되었다. 이후 수년 동안 보관되다가 최종적으로 파산 자산 정리 과정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누구도 그 금고를 열어보려 하지 않았다. 외형적인 손상 때문에 내부까지 파괴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박진석이 주목한 부분은 바로 그 지점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 상태만을 기준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그는 내부 구조의 가능성을 따로 평가했다. 그리고 그 평가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가정을 세웠다. 만약 금고가 의도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개인 자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과거 유사한 사례들을 떠올렸다. 일부 사업자들은 특정 상황에서 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고 외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형태로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특히 법적 절차와 관련된 문제를 대비할 때 이러한 방식이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울프라자 호텔의 경우 그 구조는 단순한 자산 보호를 넘어서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 가능성은 보험 계약과 연결되었다. 일반적인 사업자라면 보험금 수령 권리를 개인 또는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민규는 다른 선택을 했다. 그 선택은 당시에는 비합리적으로 보였을 수 있지만 이후 상황을 고려하면 의도적인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박진석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그는 사건을 재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금고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맥락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맥락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록과 구조를 기반으로 해야 했다. 그는 금고를 열기 전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내부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었고 단순한 문서만 남아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그 금고가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였고 그 의도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금고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박진석의 판단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이 작업이 단순한 기술적 도전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과 현재를 연결하는 하나의 매개체였고 그 중심에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그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 추측하지 않았다. 대신 그것이 존재할 가능성에 집중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는 그 금고를 선택했다. 그의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확신이 아니라 근거였고 그 근거는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다. 그 구조를 실제로 해제하고 내부에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 과정이 끝나야만 지금까지의 모든 판단이 검증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 그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을 생각이었다. 박진석은 금고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이후 외부의 평가나 소문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작업을 이어갔다. 그의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금고는 열리거나 열리지 않거나 둘 중 하나였고 그 결과는 오직 내부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외부의 판단이나 기대는 그 과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그는 이 원칙을 수십 년 동안 유지해왔고 이번 경우에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작업은 단순한 시도와 반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먼저 금고의 구조를 머릿속에서 재구성했다. 외형이 손상된 상태였지만 제작 시기와 형태를 기준으로 내부 구성을 추정할 수 있었다. 3개의 휠을 사용하는 조합식 금고, 각 휠은 특정한 위치에서 정렬되어야만 개방이 가능한 구조였다. 문제는 열에 의해 금속이 변형되면서 원래의 정렬 기준이 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다. 그는 기존 방식 그대로 접근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정한 패턴을 따라 다이얼을 돌리며 접점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패턴 자체가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그는 각 단계에서 반응을 다시 확인하고 그에 맞게 기준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작은 오차도 전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작업이 시작된 이후 그의 일상은 점점 단순해졌다. 외부와의 접촉은 최소화되었고 기존 고객들도 일정 기간 동안 작업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했다. 일부는 불편을 표시했지만 그는 그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상태였고 그 기준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 사이 지역에서는 여전히 금고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처음의 조롱은 시간이 지나면서 호기심으로 바뀌었고 일부는 결과를 확인하려는 관심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동일한 결론을 유지하고 있었다. 금고는 열리지 않을 것이고 그 선택은 결국 의미 없는 시도로 끝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박진석은 그러한 흐름을 알고 있었지만 그에 대해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결과를 외부에 설명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였다. 금고를 여는 것, 그 이후의 판단과 평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에 맡겨져야 했다. 작업이 진행되면서 예상보다 더 많은 변수가 나타났다. 다이얼의 축이열로 인해 미세하게 휘어 있었고 내부 부품 간의 간격도 일정하지 않았다. 이는 기존의 감각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다. 그러나 그는 그 변화를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였다. 기존의 경험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현재 상태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었다. 매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결과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부분만 조정했다. 이러한 방식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만 오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사례를 통해 이 방법의 안정성을 확인해왔다. 작업이 계속되면서 피로가 누적되었지만 그는 중단하지 않았다. 단순한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라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중간에 흐름이 끊기면 다시 처음부터 기준을 잡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고, 이는 전체 과정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리듬을 유지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부 구조의 일부 반응이 점차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완전히 고착된 것으로 보였던 부분에서도 미세한 움직임이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전체 구조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났다. 그는 이 변화를 신중하게 기록했고, 다음 단계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했다. 모든 과정은 축적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이전의 결과가 다음 단계의 기준이 되었다. 이 시점에서 그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금고는 완전히 파괴된 상태가 아니며 적절한 조건이 충족되면 개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이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반응을 종합한 결과였다. 그는 그 결론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작업의 방향을 확정했다. 그는 자신이 다루고 있는 대상이 단순한 금속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그 금고는 과거의 특정 시점에서 의도적으로 닫힌 상태로 유지된 것이었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무도 그 구조를 해제하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박진석은 그 의미를 해석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 의미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인정했다. 그의 역할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었다. 금고를 여는 순간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스스로 의미를 설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작업은 계속되었다. 외부에서는 여전히 결과를 예측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지만 그 어떤 예측도 실제 상황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금고는 여전히 닫혀 있었고 그 상태는 오직 내부 구조에 의해 결정될 뿐이었다. 박진석은 그 구조를 하나씩 해제해 나가고 있었다. 그는 이 과정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 구체적인 시간을 설정하지 않았다. 대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집중했다. 그 방식은 느리지만 확실했다. 그리고 그 확실성은 지금까지 그의 작업을 지탱해온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이 시점에서 금고는 여전히 열리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 상태는 더 이상 처음과 같지 않았다. 내부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고 그 변화는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박진석은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고 있었다. 작업이 일정한 단계에 도달했을 때 박진석은 더 이상 외부 변수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내부 구조의 반응이 점차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가 확보한 데이터는 단순한 감각의 누적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고 있었다. 각 휠이 반응하는 지점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고 왜곡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왜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원래의 위치를 역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일관된 미세 변화였다. 특정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저항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핵심이었다. 그는 각 반응을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 흐름 속에서 연결되는지 확인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한 지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조를 복원하는 과정에 가까웠다. 첫 번째 명확한 신호는 예상보다 늦게 나타났다. 초기 단계에서 여러 번의 오류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했다. 그러나 일정 시점 이후 특정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반응이 확인되기 시작했다. 그는 그 지점을 기록했고 이후 다른 휠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이 단계에서 그는 하나의 휠이 유효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두 번째 단계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첫 번째 휠의 위치가 기준점이 되면서 다른 휠의 반응을 비교하기가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이번에는 기준이 존재했기 때문에 판단 속도가 빨라졌다. 몇 차례의 검증을 통해 두 번째 휠의 위치를 확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 번째 휠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외부 충격과 열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부분이었고 반응 자체가 불규칙하게 나타났다. 동일한 지점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반복되었고 이는 기존의 분석 방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 방식을 다시 조정했다. 기존에는 각 반응을 독립적으로 해석했다면 이번에는 전체 구조의 압력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금고의 문이 뒤틀린 상태였기 때문에 내부 부품에도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있었고 이는 반응의 일관성을 깨뜨리는 요인이었다. 그는 이 점을 반영하여 기준을 다시 설정했다.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매번 새로운 조건을 적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 변화를 부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변수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구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증거로 해석되었다. 완전히 파괴된 구조라면 이러한 반응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 번째 휠에서도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완전히 동일한 반응은 아니었지만 특정 범위 내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확인되었다. 그는 그 범위를 좁혀가며 가능한 위치를 추정했고 그 결과를 이전 단계와 비교했다. 이 과정에서 몇 차례의 오차가 발생했지만 전체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는 세 개의 휠이 모두 유효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결론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판단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위치들을 정확하게 정렬시키는 단계였다. 이 단계는 이전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요구했다. 작은 오차 하나가 전체 결과를 무효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기준을 다시 확인했다. 각 휠의 위치, 그 사이의 간격, 그리고 전체 구조의 압력 상태까지 포함하여 최종 조건을 설정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불필요한 요소를 최대한 제거했다. 외부 소음이나 시간에 대한 의식도 배제되었다. 오직 구조와 반응만이 기준이 되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 단계들과 동일한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세 개의 휠이 동시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내부에서 발생하는 저항이 미세하게 변화했다.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성질의 반응이었고 그는 그 차이를 즉시 인식했다. 그 변화는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구조 전체가 하나의 상태로 정렬되었다는 의미였다. 그는 그 상태를 유지한 채 다음 단계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내부에서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반응이 나타났다. 수년 동안 유지되어 온 구조가 처음으로 외부의 접근을 허용하는 상태로 전환된 것이다. 금고는 열렸다. 2006년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구조가 2022년 현재에서 해제된 것이다. 그 과정은 단순한 기술적 성공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온 하나의 상태가 변화한 순간이었다. 그는 그 결과를 즉시 평가하지 않았다. 대신 그 상태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금고 내부는 외부와 완전히 다른 조건을 유지하고 있었다. 열에 의해 손상된 흔적은 외부에 집중되어 있었고 내부 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금고 자체의 설계 특성과도 관련이 있었다. 내부 공간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그 기능이 실제로 작동한 결과였다. 그는 내부에 존재하는 물건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우연히 남겨진 흔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배치된 상태였다. 이 점은 그가 이전에 세웠던 가정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다. 이 금고는 단순한 보관 공간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용된 구조였다. 그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대신 확인된 사실만을 기준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금고를 여는 과정이 끝났다면 이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단계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단계는 더 이상 그의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금고를 여는 것까지가 그의 책임이었고 그 이후의 결정은 다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단계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인식은 다음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금고 내부에서 확인된 세 가지 물품은 단순한 보관 결과물이 아니라 명확한 의도를 가진 구성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박진석은 그것을 하나의 체계로 인식했다. 각각의 항목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향해 연결된 상태였다. 그는 그 구조를 해석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확인된 것은 서류였다. 그것은 단순한 소유권 증명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들의 묶음이었다. 한울프라자 호텔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기록, 그리고 해당 부지에 대한 권리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부채가 없는 상태로 정리된 소유권이라는 점이었다.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쉽게 성립되지 않는 조건이었다. 대부분의 사업체는 운영 과정에서 금융권 채무를 포함하게 되지만 이 문서에서는 그러한 요소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와 함께 포함된 보험계약 문서는 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계약의 수익자는 개인이 아니라 특정 지역 행정 단위로 지정되어 있었고 그 범위는 단순한 명목상의 지정이 아니라 실제 지급이 가능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계약 시점과 조건을 종합하면 화재 발생 이전에 이미 모든 절차가 완료된 상태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우연히 이루어진 설정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준비된 구조였다. 두 번째로 확인된 것은 금전적 자산이었다. 현금 형태가 아니라 금과 채권으로 구성된 자산이었다. 금은 일정한 단위로 정리되어 있었고 장기간 보관을 전제로 한 형태였다. 채권 역시 단기적인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가치 보존을 목적으로 한 선택이었다. 이 구성은 일반적인 사업 운영 자금과는 성격이 달랐다. 단기간의 유동성을 고려한 자산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유지될 수 있는 형태로 선택된 것이었다. 박진석은 이 두 가지 요소만으로도 하나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산은 단순히 보관된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 이후에 사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용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외부, 그것도 공공의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는 일반적인 상속이나 사업 정리와는 전혀 다른 구조였다. 세 번째로 확인된 것은 한 장의 편지였다. 짧은 분량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금까지 확인된 모든 요소를 연결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필체는 일정했고 문장은 간결했으며 불필요한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내용은 명확했다.
한울프라자 호텔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 그리고 그 이후에 남겨질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기록되어 있었다. 최민규는 자신의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단순한 손실로 끝내지 않았다. 그는 남아있는 자산을 정리하고 그것을 개인의 재산으로 전환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 대신 그 자산이 지역에 남도록 구조를 설계했다. 보험계약과 금전적 자산, 그리고 법적 문서가 모두 그 목적을 향해 정렬되어 있었다. 편지의 핵심은 한 가지였다. 이 금고에 담긴 모든 것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 금고를 열어야 한다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그 역할을 특정 개인에게 맡기지 않았다. 대신 조건을 설정했다. 충분한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이 구조를 해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린 것이다. 박진석은 그 조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능력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과 관련된 문제였다. 금고를 여는 것 자체는 기술의 영역이지만 그 이후의 선택은 전혀 다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했다. 그는 그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시 정리했다. 금고는 의도적으로 남겨졌고 그 안에는 명확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실행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아무도 그 구조를 해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계획은 존재했지만 실행되지 못한 상태로 16년이 경과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박진석은 자신의 위치를 다시 확인했다. 그는 계획을 만든 사람이 아니었고 그 계획의 수혜자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그 구조를 해제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역할은 전체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였다. 만약 그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후의 모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했다. 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법적으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 자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법적 해석 이전에 구조 자체의 의도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그 의도는 이미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자산은 개인이 아닌 지역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구조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 남은 것은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뿐이었다. 그는 그 과정이 자신의 역할을 넘어선다는 점을 인정했다. 박진석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그 자산을 자신이 보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그것을 임의로 처리할 권한도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방식은 해당 지역의 법적 기관에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 기준을 선택했다. 그 선택은 외부에서 보면 단순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내부에는 명확한 논리가 존재했다. 그는 금고를 열었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확인했으며 그 내용이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다음 단계를 결정했다. 그 과정은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선택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 이상 개인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것이었다. 박진석이 선택한 방식은 단순했다. 그는 별도의 설명이나 준비 없이 확인된 모든 자료를 그대로 전달하는 절차를 따랐다. 인천 중구청과 연결된 법률자문 사무실을 방문하여 금고에서 나온 서류와 자산을 일괄적으로 제출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개인적인 해석이나 의견을 덧붙이지 않았다. 그가 전달한 것은 오직 사실과 기록뿐이었다. 초기 대응은 신중하게 이루어졌다. 제출된 자료는 단순한 발견물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와 고액 자산이 포함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동시에 검토에 참여했다. 특히 보험계약의 수익자 지정과 관련된 부분은 행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었다. 검증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그 속도는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구조 덕분이었다. 문서들은 형식적으로 완결된 상태였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계약 체결 시점, 자산 구성, 그리고 수익자 지정까지 모든 요소가 일관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는 사후에 만들어진 기록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구조였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이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황은 즉시 변화했다. 한동안 잊혀졌던 2006년 사건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언론은 새로운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를 재구성했고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인식과 충돌하는 내용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최민규에 대한 평가는 단기간에 완전히 뒤집혔다. 단순한 판단 오류로 설명되었던 행동이 실제로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선택으로 재해석되었다. 지역 사회의 반응도 달라졌다. 그동안 사건을 단순한 비극으로 기억해왔던 사람들은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실이 제공하는 의미는 분명했다. 한 개인이 남긴 결정이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었고 결국 그 의도가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점이었다. 행정 절차는 그에 맞게 조정되었다. 보험금 청구는 이미 계약 조건에 따라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금과 채권 역시 법적 검증을 거쳐 공공자산으로 편입될 수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전체 금액은 예상보다 컸다. 단순한 보상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였고 이는 지역 단위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평가되었다. 이 과정에서 박진석의 역할은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그는 발견자였지만 동시에 중립적인 전달자로 인식되었다. 그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고 그 선택은 행정적으로도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만약 그가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절차는 훨씬 복잡해졌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그는 그 가능성을 제거했다. 그의 행동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으로 보였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자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넘긴 결정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설명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는 그 선택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있었고 그 범위를 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비교를 만들어냈다. 경매장에서 금고를 평가했던 사람들과 그 금고를 선택한 사람 사이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동현의 경우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졌다. 그는 동일한 물건을 동일한 조건에서 보았지만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분명해졌다. 이동현은 이후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언론의 접촉에도 제한적으로 대응했고 사건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업계 내부에서는 그 변화가 이미 공유되고 있었다. 그의 사업은 그 시점 이후 점차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일부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했고 자산 회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박진석의 경우 외부의 관심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그의 생활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동일한 작업을 이어갔고 추가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있었지만 그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했다. 그의 태도는 일관되었고 사건 이후에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행정적으로는 다음 단계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확보된 자산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여러 후보가 검토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향이 선택되었다. 이는 해당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 결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최민규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 이전에는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었던 이름이 이제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의 선택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절차로 이어졌다. 전체 과정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정리되었다. 그러나 그 내부에는 오랜 시간이 축적되어 있었다.
2006년에 시작된 사건이 2022년에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 사이의 공백은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었다. 그 연결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그 발견을 올바르게 처리한 선택이었다. 박진석은 그 선택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마무리했다. 그는 더 이상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이후의 진행은 전적으로 다른 기관에 맡겨졌다. 그러나 그가 없었다면 이 과정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 점에서 그의 역할은 단순한 기술적 성공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결과가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방향이 정해진 상태였다. 2024년 봄, 인천 중구의 옛 한울프라자 호텔 부지에는 새로운 건물이 완공되었다. 이름은 한울 커뮤니티 의원이었다. 이 건물은 단순한 의료시설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중단되어 있던 하나의 계획이 현실로 이어진 결과였다. 행정 기록에는 재원 출처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그 출처는 과거 한 개인의 선택과 연결되어 있었다. 시설 건립 과정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확보된 자산이 충분했기 때문에 예산 문제로 인한 지연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신 설계와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구조,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운영 시스템, 그리고 공공자산으로서의 투명성 확보가 주요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민규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었다. 단순한 기부자나 후원자의 형태가 아니라 이 시설의 시작점이 된 인물로서 명시되었다. 과거에는 부정적인 평가로 남아있던 이름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변화는 단순한 명칭의 변경이 아니라 사건 자체에 대한 해석이 바뀌었다는 점을 의미했다. 지역사회는 그 변화를 점차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어색함과 거리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실이 자연스럽게 일상에 포함되었다.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건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정보는 개인적인 판단을 넘어 하나의 공통된 인식으로 자리 잡았다. 박진석은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위치를 유지했다.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담긴 것을 전달한 이후 그는 다시 자신의 작업으로 돌아갔다. 그에게 이 사건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의 작업이었고 그 작업은 이미 끝난 상태였다. 그의 가게는 여전히 같은 위치에 있었다. 고객의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 그의 작업 방식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오래된 자물쇠를 다루었고 여전히 같은 도구를 사용했다. 외부에서 그의 행동을 특별하게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는 그 해석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언론은 한동안 그를 주목했지만 그는 인터뷰 요청에 최소한으로 응답했다. 질문이 반복될수록 그의 답변은 더 짧아졌다. 그는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려 하지 않았고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지도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끝난 과정이었고 그 이후의 해석은 다른 사람들의 몫이었다. 이동현의 경우 상황은 다르게 전개되었다. 그는 이후 몇 차례의 사업에서 손실을 입었고 자산 운용 방식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가 운영하던 업체는 점차 규모를 줄였고 결국 몇 년 안에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공개적으로 과거의 일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그 사건이 하나의 기준처럼 회자되었다. 그 차이는 단순한 결과의 차이가 아니었다. 동일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두 사람의 선택이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중요했다. 한 사람은 외형을 기준으로 결론을 내렸고 다른 사람은 내부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그 차이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결과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났다. 한울 커뮤니티 의원이 운영을 시작한 이후 그 공간은 단순한 시설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지역 주민들은 그곳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배경을 접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는 반복을 통해 유지되었다. 특별한 교육이나 설명 없이도 그 내용은 일상 속에서 전달되었다.
금고는 그 건물 내부에 보관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잠겨있는 물건이 아니었고 열린 상태로 유지되었다. 외형은 여전히 손상된 상태였지만 그 상태 자체가 하나의 기록으로 기능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과거의 사건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이해는 단순한 정보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박진석은 어느 날 그 금고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그 건물을 방문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방문은 아니었다. 그는 그 구조가 어떤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에게 금고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완결된 작업이었다. 그리고 그 작업이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지를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그는 그 이후로도 특별한 변화를 만들지 않았다. 그의 생활은 계속 이어졌고 그의 작업도 동일하게 반복되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선택은 그가 없는 곳에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결과가 아니라 판단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특정한 사건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동일한 질문이 존재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겉으로 드러난 정보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구조를 이해하려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었다. 박진석은 평생 동안 같은 방식을 유지했다. 그는 항상 내부를 기준으로 판단했고 그 기준을 바꾸지 않았다. 그 결과는 항상 즉시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의미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 개인의 선택이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고 다른 한 개인의 판단을 통해 다시 드러나고 결국 공동체의 형태로 이어지는 과정은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그것은 각각의 단계에서 이루어진 선택들이 일정한 방향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남겨진 것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기록이었고 그 기록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구조였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금고가 아니었다. 그 안에 담긴 것도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한 가지였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끝까지 확인하려는 태도였다. 그리고 그 태도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의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선택이나 한 사건의 결과를 넘어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쉽게 결론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중요한 무언가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끝까지 믿고 확인하려는 태도는 때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진실에 닿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비슷한 선택의 순간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빠르게 판단하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질문 하나를 남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아래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공감해주시며 채널 구독으로 함께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